이슈토크입니다. 오는 23일부터 3일간 2020 국제해양영화제가 개최됩니다.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에 위협당하는 해양동물들의 안전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해양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올해 국제해양영화제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 이 시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조하나 국제해양영화제 운영위원장과 함께합니다. 현재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국제해양영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국내 유일의 해양영화제인 만큼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고 또 특별한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영화제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영화제가 어떤 영화제인지 또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할 얘기가 많네요. 저희 영화제는 2015년에 그 CNC 필름 페스티벌이라는 아주 작은 영화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원래는 그 해양 관련으로 하는 레저 행사의 부속 행사로 시작을 했다가 밤에 남는 스크린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 해양 영화를 틀어보면 어떨까라고 기획이 시작이 됐었는데 네네. 처음에는 뭐 레저 행사기 때문에 저희가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이빙이라든지 서핑이라든지 뭐 이런 영상 위주로 상영을 하다가 자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해외 쪽으로 검색을 해보니 뭐 즐길 거리 또 바다를 잘 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 바닷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바다를 잘 살리는 방법들, 그리고 바다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은 영화가 많아서 네. 이런 영화들은 사실 사람들이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가 없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다가 또 기회가 돼서 저희가 국제해양영화제라는 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영화제가 좀 많이 앞으로 알려지게 되다 보면 좀 관심 갖는 분들도 더러 앞으로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영화제 목표를 좀 보니까 주제를 보니까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기획하고 있던 것들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고 준비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전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코로나가 준 긍정적인 면을 저희가 봤어요. 네네. 다들 뭐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뭐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공장이 일시적으로 멈추면서 황사가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저희는 파란 하늘을 또 보고 그리고 또 대형 화물선들의 운항이 줄어들면서 그 대규모 돌고래떼들이 뭐 멕시코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뭐 캘리포니아 해변이라든지 이게 굳이 어디 나가서 봐야만 했던 그런 생물들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자유롭게 서식을 하게 됐어요. 네. 이런 자연이 우리 현실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어쨌든 우리는 자연이 되돌아가는 그 자연의 힘을 보면서 이때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더 짧게 보면 경제적인 이득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바로 이 순간 멈춰서 우리가 무엇이 보이는지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지구 운명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논의해 봐야 이것들이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약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와 이제 결합을 해서 정말 의미 있는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영화제가 어떤 프로그램들로 운영이 되는지도 참 궁금한데요. 올해 영화제 운영 계획도 좀 짚어주시죠. 기본적으로 저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바다를 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 바다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바다 환경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 위주의 작품들이 셀렉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올해는 7가지 세션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깊은 심연의 바다, 더 디퍼라는 그 세션은 이제 장편 영화 위주로 그리고 극영화 장편 영화 그리고 장편 다큐 위주로 저희가 셀렉을 했고요. 그리고 해양관리위원회라는 MSC라는 단체가 국제기구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것과 함께 연계를 해서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영화와 강연을 합친 지속가능한 바다라는 세션을 또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Save the Ocean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저희가 뭐 멸종하고 있는 멸종 위기에 그 어족 자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담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섹션에서 저희가 뭐 주제에 맞는 그리고 해양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아니면 해양 뭐 동물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어족 자원이 줄어들면서 생계를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영화가 많은데 뭘 꼭 봐야 되냐라고 저한테 되물어 보신다면 저는 이제 국제해양 영화 투어라는 IOFT 프로그램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이게 독일을 중심으로 해양 도시를 따라서 미국과 유럽 100여 개 도시에서 상영되는 2시간짜리 프로그램인데 네네. 아시아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상영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매해 주제가 달라서 그 편수가 뭐 5편일 때도 있고 때론 6편일 수도 있지만 2시간을 넘기진 않거든요. 그 2시간 동안 그 해에 출품된 해양 영화 중에서 어떠한 기조를 잡아서 그들의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굉장히 컴팩트하게 편집을 해서 우리가 다큐멘터리 하면 좀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걷어냈어요. 그래서 이 한 편만 봐도 기승전결이 있는 마치 영화제 축소판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래서 꼭 한 편만 봐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IOFT 프로그램을 다른 데서도 보실 수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네. 이번에 상영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 이 프로그램 꼭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까 영화와 강연이 또 합쳐진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영화만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강연이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네. 영화제가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뭐 장르 예술로 영화를 감상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떠한 장치를 빌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제라는 타이틀을 빌어서 네. 보고 움직이게 행동하게끔 만드는 결과를 도출해내고 싶어서 만든 기획된 영화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영화를 보고 거기에 대한 강연을 듣고 나면 오늘 하루 나는 플라스틱을 쓰지 않아야겠다. 혹은 세제를 좀 덜 써볼까? 아니면 뭐 페트병을 잘 분리해볼까? 그러니까 그런 작은 움직임들이 많아져서 세상을 바꾸는 거니까 네. 약간 그런 움직임을 극대화시키는 장치를 저희가 좀 많이 심어놨어요. 곳곳에. 이 국제해양 영화 투어 프로그램은 꼭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여러 섹션을 통해서 많은 영화가 상영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 꼭 좀 이 부분도 주목해 줬으면 좋겠다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개막작이 그런 작품으로 셀렉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저희가 캐나다 감독님의 그 데니스 케일의 감독님이 만드신 그 Under Thin Ice라는 영어 원작은 그렇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북극 최후의 빙하라는 이 주제로 네.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작품입니다. 그 Under Ice가 아니고 Under Thin Ice라는 게 좀 마음이 아픈데요. 다들 알고 계신 문제일 거예요. 온난화 때문에 남북과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맞습니다.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생물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그런 걸 그린 건데 보통 북극곰이 제일 유명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해빙에서 쉴 곳을 찾아야 되는데 쉬지 못하는. 하지만 이 영화를 보시다 보면 그것들이 비단 물 위에 살고 있는 그 육지동물뿐만 아니라 바다 깊숙이 살고 있는 그 해양 생태계에도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결국은 나아가서는 이것에 대한 영향은 우리 전체가 겪게 될 것이다라는 어떠한 마지막 경고 메시지 혹은 부탁의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서 이 더운 여름 에어컨 좀 적게 쓰시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쭉 실천에 관한 이야기로 어쨌든 연결이 돼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국제해양 영화제에서는 해양 환경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다 저희가 해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저희가 작품을 보여드리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첫 번째 시도로 저희가 올해 서포터들을 모집을 했어요. 네네네. 전국 단위로 모집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바다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리려면 일단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해서 바다를 정리하는 비치코미 행사를 지난주에 가졌고요. 네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쓰레기를 통해서 저희가 영화제 기간 동안에 바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체험 이벤트들을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닷속에 아름다운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위한 체험 이벤트도 준비를 했고 네. 그리고 저희와 마찬가지로 같은 길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 MSC처럼 어족 자원을 봉사하는 그 보호를 위한 단체도 있고 그리고 또
친환경 센터라든지 올해는 저희가 친환경 센터랑 같이 하는데요. 네. 그쪽에서 이제 마이크로비즈가 없는 물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천연 세제를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가르쳐 주실 거예요. 현장에서 만들어 보고 또 실생활에서 사용해 보면서 조금씩 작은 노력들이 아마 작은 노력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있는 게 제가 바다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올해는 3회째지만 4회째, 5회째 계속해서 조금 더 보완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고 싶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궁금한 점이 어쨌든 바다에 이런 것도 있다. 바다에 쓰레기 같은 이런 부분을 실제로 이제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영화제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체험 부스도 마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체험이 가능한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각 단체들이 만들고 있는 맡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있어요. 네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센터 같은 경우에서도 환경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시잖아요. 환경 홍보를 하지만 그 관객들과 함께 만들어보는 아까 친환경 세제를 만드실 거고 네. MSC도 어적자원 보고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가장 교육되어져야 할 사람들이 차세대 우리 어린이들이거든요. 네. 오시는 관객들과 함께 낚시놀이를 할 거예요. 근데 너무 작은 어종은 잡으면 안 돼요. 네네. 어느 정도 큰 사이즈만 잡아야 해요라는 그런 메시지 전달하는 그런 낚시놀이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아까 해양 쓰레기로 뭘 만들어서 경각심을 일으킬 거다 이런 걸 했었잖아요. 예. 사실은 젤 캔들이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쁜 관상용으로 제주 바다, 광안리 바다 이렇게 많이 팔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바다가 그렇게 정말 바다는 원래 그렇게 아름다워야 되는 건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넣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준 바다 보석이 있어요. 네. 그 바닷가 가시면 그 투명한 색깔을 띠는 갈색, 파란색, 초록색 이런 유리 조각들 있잖아요. 사실 네. 그 아이들은 소주병, 맥주병, 사이다병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네, 파편이죠. 그렇죠. 네. 그런 아이들이 달고 달아서 만든 바다가 만들어낸 보석이라고 포장은 하지만 사실은 쓰레기이기도 그렇죠. 하고 저희가 가서 보면 언제 이게 버려졌는지를 알 수 없을 만큼 낡은 플라스틱 뚜껑이나 이런 비닐 포장재들이 있어요. 네. 저희가 전부를 가지고 올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일부를 수거를 해와서 분류 작업과 세척을 통해서 그 젤 캔들을 만드실 때 저희가 한 조각씩 좀 넣으라고 권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바다를 이제 눈에 두시고 보시면서 아참 이렇게 예뻐야 되는 바다가 이렇게 쓰레기로 가득 찼구나라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체험 행사들을 저희가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제 참석하신 분들은 꼭 이런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많으니까 참석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특히 네. 무료 진행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가는 게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과정을 겪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된다면 진짜 환경은 소중한 거고 내가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또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제가 어쨌든 201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가 발전한 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영화제 발전을 위해서 좀 해결해야 될 과제라든지 보완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운영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일단 예산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산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운영 인원이 적은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예산이 크지 않은 행사고 그리고 이게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예. 저희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가 이제 영화제 기간에 조금 더 인원을 늘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서포터즈를 모집을 했어요. 네. 이렇게 전국 단위로 아까 모집한 그 서포터즈들과 함께 다음 영화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홍보 활동이나 그리고 단순히 저희가 이렇게 도와주기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쓸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 영화제 기간에 함께 움직여주면 좋겠다 싶어서 네. 저희가 올해 첫 시도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또 각자의 고향으로 혹은 집으로 돌아갔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강한 변화들이 또 하나의 저희가 뿌리는 씨앗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생각하는 안타까운 점들은 또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행사가 있었는데 진작에 알았으면 나도 갔었을 걸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희 영화들이 한 70%가 저희가 처음으로 한국에 가지고 와서 번역을 얹는 작품들이 많은데 이 작품들이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게 조금 아쉽다 보니까 저희가 확대하는 방향들은 어떠한 해양 관련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교육 단체들과 협업을 맺어서 이런 영화들의 상영 기회를 좀 늘려서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고 또 마음이 움직이셔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를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게 저희의 목표이자 차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산하면 해양도시, 영화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국제해양영화제가 어쨌든 부산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서 부산에서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참 도시 브랜드를 잘 섞어서 만든 영화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해양 도시, 영화의 도시를 엮어서 해양 영화제를 한다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저의 과제는 이것들이 이제 부끄럽지 않게 잘 운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죠. 네. 그리고 국제영화제처럼 거대한 행사가 되는 건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을 기반으로 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어쨌든 저희는 이런 해양 영화 상영회를 많이 가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부산 시민들이 부산이 만들어낸 영화제고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어서 이 아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절대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럽다. 저게 부산에서 만들어지고 부산을 기반으로 전국을 돈단다라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저의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전국적으로 참석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왜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왜 나는 이 서포터즈에 지원을 했고 꼭 참가를 하고 싶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화제라는 타이틀이 그 환경이나 저희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게끔 이렇게 유혹하는 수단이라고 제가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제라고 광고가 나갔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나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다큐멘터리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영화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지? 라고 이제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품고 처음에 온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저희가 이제 발대식을 하면서 저희가 왜 서포터즈가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이 행사가 끝났었을 때 당신들이 가져가야 될 경험치는 이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전달을 하고 나니까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배우나 이런 분들이 오진 않나요? 우리의 배우는 돌고래인데 어떻게 벨루가 고래 이런 아이들은 올 수 없어요 라고 웃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서포터즈 행사 그 비치코미 행사를 하고 나서도 쓰레기를 줍느라 허리는 아팠지만 왜 이걸 해야 하는지 알겠다라는 목적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도 바다 포항 앞바다를 치우시는 감독님이 이번에 다큐멘터리로 출품을 하셨거든요. 감독님이 아니시죠. 정확하게는 프로듀서님. 그러니까 본인이 출연을 하시고 본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신 분이신데 이제 그분과 함께 저희가 비치코미 행사를 하면서 아니 남의 나라 사람도 우리나라에 와서 저렇게 바다를 살리려고 해양 쓰레기들을 치우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약간 부끄럽다고 느끼면서도 또 다른 과제를 그래서 아마 좀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저희의 여력이 30명이라서 지금은 30명이지만 저희의 여력이 더 늘어나서 더 수용할 수 있다면 배수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은 수들 아니면 1기, 2기에 거쳐서 더 많은 기술을 양상을 해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희는 좀 확대를 하고 싶은 거죠. 더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게끔 만드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포터즈에 참여하시려고 했던 분들도 처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조금 달라도 활동을 하면서 얻는 것도 많고 깨닫는 것도 많고 또 이것들이 퍼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객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관객들께는 저희 국제해양영화제 많이 봐주세요라는 말 말고는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매진되는 티켓들도 생기고 그리고 이 표를 어떻게 구하면 좋겠냐라고 문의 전화도 많이 오셔서 제가 굉장히 위원장으로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순간이기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영화를 보시고 꼭 이 다음으로 느끼신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셔서
변화된 바다를 만드는데 조금은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을 가져주십사라고 만든 영화제니까요.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이 얘기 꼭 하라고 저희 이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꼭 오셔서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